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이죠. 그리고 내일이 18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일이 넘어가니까 모든 매매에 좀 만전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하게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이나 인생이나 끊임없는 갈등과 또 판단을 내려야 될 시간들이 많지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겪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부지런히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꼭 자기 밥그릇을 챙깁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사설이 길었네요. 내일 공부할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고 있는 종목은 미토온이죠. 미토온은 지금 현재로선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시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 오늘 좀 저한테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9.9%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러려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일 한번 보죠. 일단 내일 단일가가 내일 풀립니다. 내일 단일가 풀리는 종목이라 일단 그런 관점에서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토는 시간의 상가이니까 이놈을 하고 헥토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잘 봅시다. 미투원하고 헥토하고는 조금 잘 돌아다니는 친구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미투원을 가지고 일단 좀 놓으셔야 될 것 같고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면 시간에 지금 표시가 나고 있지는 않아요. 내일 어떤 모습이 될지는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좀 흐름을 좀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참조하시고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하시는 분들은. 다음은 킵스팜 한번 볼까요? 킵스팜은 오늘 상승력이 좀 좋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긴 아쉽네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못 갔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요즘 그래도 잘 나가는 편입니다. 캡스파머가. 자, 시간에 보면 3.4% 올라가 있죠. 참조나 하시고 시가가 좀 높다 싶으면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하는 것이 최고 조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조를 해서 운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킵스팜하고 일신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 좀 모습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잠깐만 있어 봅시다. 일신바이오가 오늘 제법 그래도 상가까지 29% 상가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안착은 못하고 이제 이게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좀 아쉬웠던 순간이죠. 22%로 끝났는데 내일 과연 다시 한번 더 가줄까라는 관점으로 좀 천천히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에 1.6% 정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 따라 붙지는 마시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조금 흐름을 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6%니까 흐름을 보고 해도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킵스팜하고 일신바이오는 좀 같이 묶어서 한번 보는 쪽으로 한번 봅시다. 킵스팜은 3.4. 그리고 IT센 글로벌. 요즘 IT센 글로벌의 모습이 참 좋은데 내일도 같이 한번 가줄까? 아마
뭐 미통이나 이런 데로 움직이면 조금 흐름은 같이 가려고 노력가 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시간 내에서는 2.5% 2.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도 LG CNS 같은 종목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보기는 좋고 상당히 흐름은 좋은데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버거운 맛은 느껴요. 하지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 같이 한번 봐주세요. 오늘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팔았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그죠? 이런 점도 눈에 좀 참조를 해서 하시고, 시간에서는 뭐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0.4% 오른 건 없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체라는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간에 2.1% 시간에 올라가 있다. 알체라 같은 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일단은 음봉이 비칠 때는 도망은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만 좀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기술주는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보는 게 좋거든요. 수급이 안 들어오면 보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게 좀 단점이죠. 비트맥스는 오늘도 올랐는데 내일 또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자, 시간 S는 0.5%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좀 잘 나가네요. 비트맥스도. 내일 또 천천히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보합 기준가만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에러코스, 내추럴, 엔터텍, 인스코비, 핑거, SMCG 얘들은 지금 거의 다 눌림 자리에 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얘네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일 파동이 일어난다면 딴 애들도 같이 움직일 확률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요즘의 이슈에는 좀 멀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바 글로벌 시간에 표시는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에로코스 시간에 0.3%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내추럴 엔터텍 시간에 마이너스 1.6%, 그리고 인스코비 시간에 거의 보합, SMCG 역시 시간에 보합입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같이 눌림을 준 종목들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애들은 눌림 준 종목들이니까 한번 같이 모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상문 히스토리 붙여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일 차분하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화랑세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화랑세입니다만은 각계 전투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라 사실 우리 시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급등주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매매의 관점만 잘 잡고 진행을 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집중력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퍼져버리면 온 만시로 이렇게 퍼져버리면 사실 하나의 종목에 집중되기 좀 힘들죠. 하지만 이런 각계전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폭을 넓게 잡고 하면 조금 더 효과는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제가 복귀를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하루에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복귀를 하는 것은 자기의 트레이딩 스킬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항시 복귀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4일이 쌓이고 한 달, 1년 이렇게 넘어가면 훨씬 좀 더 내공이 깊은 스킬로 변하니까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D&D 파마텍, 이놈은 어제 우리가 상황 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부터 모습이 사실 좋지가 않았죠. 상한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풀렸다가 겨우겨우 들어간 종목이니까 어차피 아침에 시가는 높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시가 3%대 출발했죠. 아주 이제 안 좋게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보합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매매 하는 사람들은 이 보합을 깨고 내려갔다면 적어도 본절은 해야 된단 말이죠. 본절은. 본절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상매매로서는 그냥 오늘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죠. 우리 데이 팀도 한번 13만 4천원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역시 오늘은 상매매도 안 되고 데이도 안 되고 그런 식이었죠. 한 3, 4% 정도밖에 수익은 안 났죠. 그래서 D&D 파마텍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상팀도 수익이 없었고 데이팀도 별로였던 수익이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알체라입니다. 알체라는 오히려 반대였죠. 반대였습니다. D&D 파마텍과는 참 반대였죠. 이놈도 우리는 전일에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전일에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오히려 이놈은 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 지점 데이팀들도 오늘 2600원과 2700원 투트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가죠. 시가. 시가에서 이제 공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데이팀들은 오늘 시가로 같이 진행을 같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팀들도 오늘 보면 진입을 해가지고 오늘 29%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팀들도 오늘 나름대로 수익은 참 좋았죠. 수익은 좋았습니다. 근데 데이팀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팔아서도 뭐 한 25% 넘는 구조였으니까 조금 절반 끌고 가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얻었겠지만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것이 가장 좋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9시 반이지 않습니까? 9시 한 15분 정도 20분 안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좋단 말입니다. 꼭 뭐 끌고 와서 더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뭐 25%에 마무리 짓는 것이 참 좋죠. 그래서 알체라는 상팀들도 수익을 주고 충분하게 수익을 주고 데이팀도 그에 못지않게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앞에 말한 D&D 파마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늘 알체라는 참 고마운 친구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주 ART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오늘 좀 준수익을 주었잖아요. 이거는 어제 상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상종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종목도 한번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 종목이라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말자고 했거든요. 안 그래서 같이 다 보유를 했을 텐데 그래서 뭐 상팀들은 조금 수익이 좀 나았을까 싶은데 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데이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첫 번째 파동이 이 파동에서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죠. 이 파동에서 언제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기다렸죠. 여기서. 그렇죠. 1,400원 기준가로 우리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1,400원 기준가로. 이것도 굉장히 가팔랐죠. 딱 찍어주고 바로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 타점을 잘 잡았죠 우리가. 잘 잡고 깔끔하게 20%딱 챙기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깔끔한 매매였어요. 그래서 오늘 1,400이 거의 이 꼬리지 않습니까? 꼬리에서 들어가서 챙겨 먹었으니까 뭐 매매 관점으로 보면 아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았다. 그래서 한주 ART는 오늘 데이 수익으로도 뭐 상매매를 안 가져온 것을 달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뭐 상매매로 가져왔다고 해도 시가는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일단 데이로 한주 AR도 잘 챙긴 것 같아요. 오늘 이놈도 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이로서는 이 KGA가 오늘 아주 정말 큰 수익을 좀 챙겨줬죠. 아침에 시가를 제법 또 띄었단 말이에요. 한 10% 가까이 뭐 이렇게 띄워줬단 말이에요. 띄워줬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일단 보내줬잖아요. 보내주고 우린 기다렸단 말입니다. 어디? 우린 6,300원 기준가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2번 정도 매매를 했잖아요. 2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6,300원 기준가로 해가지고 2번 정도 매매가 됐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 지점에서 먼저 한번 진행이 되죠. 1차로 진행이 되고 한번 상승을 했다가 수익을 주고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KGA는 단 2번의 매매로 앞에 첫 번째 여기 공략할 지점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한 6, 7% 이 정도, 두 번째 지점에서는 24% 정도, 이 한 종목만 가지고도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 뭐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뭐 24%까지 올라갈 때까지 누가 들고 있는 사람 어디 있나 뭐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있습니다. 사람이 매도한 사람들은 크게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금을 크게 한 사람도 있고 자금을 조그맣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도는 다 본인 마음이죠. 아무리 팔아라고 말을 한들 안 판 사람은 안 팝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타일이 막 상한가를 가면 또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제가 뭐 절반씩 챙기라 또 절반 더 챙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 가장 뭐 현명하죠. 왜냐하면 제가 참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상승을 하고 막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박수 칠 때 떠나니 가장 좋다. 항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분할 매도가 가장 끌고 가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라. 끌고 가더라도. 그래서 항시 매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분할 매도가 가장 쏘기 편합니다. KGA는 단 2번의 매매로 30% 수익을 얻었으니까 아주 오늘 좋은 트레이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익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좀 종목이었어요. LG CNS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은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기대감을 어그렇더라고 좀 부합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시가가 3%대였거든요. 여기 3%대였단 말이에요. 3%대였는데 이 3%대에서 그렇게 크게 힘을 써주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약간 밀렸다가 좀 상승을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시가를 회복은 했지만은 상승폭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한 6%? 이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 CNS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힘이 없었다. 조금 아쉬웠죠. LG CNS는 물론 수익은 뭐 그래 주었지만은 기대감만큼은 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어요. 비트맥스도 오늘 좀 그런 관점에서는 비트맥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맥스는 오늘 뭐 7%까지 수익은 주었습니다만은 그 수익 역시도 좀 성격에는 좀 맞지 않았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려면 아침에 땡 해가지고 바로 착 치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치켜 올려주지를 못했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었다고 봐요. 땅 하면 쭉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 되던데 이렇게 밑으로 놀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 스타일이라 그 점이 좀 아쉽죠. 비트맥스는 그래도 뭐 한 7% 정도 수익은 챙겨줬습니다만은 기대만큼은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웠던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미투온 같은 종목은 이제 오늘 이틀째 단일가 종목인데 이 점은 좀 제가 오늘 고집을 피는 바람 우리 오늘 손절을 했는데 사실은 장 마감 1분 전까지도 제가 참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어차피 손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유를 하느냐 마느냐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 제가 혼자 하는 매매였다면 이거는 보유를 할 거라고 들어간 종목이었기 때문에 보유를 했을 텐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매매라 제 예측대로 뭐 상승을 해버리면 그 다음날 좋겠지만 만약에 또 다음날도 뭐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로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좀 팔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점이 좀 걱정이 됐죠. 그래서 그냥 일단 털어내고 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털어냈습니다만 시간에 보니까 이 상한가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잘못된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또 당연한 매매이기 때문에 오늘 미투는 제가 좀 고집을 피워서 좀 꼬리를 좀 더 달아줄 거를 기대를 했는데 더 달아주지는 한 2%만 더 끌어올려줄 수도 가져갔을 텐데 하는 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투는 오늘 손절한 것은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대신에 PI 같은 종목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된 종목이라서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9,400원 여기서 진입이 됐잖아요. 9,400원 여기서 진행이 됐죠. 뭐 상당히 뭐 딱 위치가 딱 이 위치였죠. 9,400 위치가.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앞에 올라온 것은 약간 놓쳤지만은 이 지점에서 잘 카운팅을 잘 됐다고 봐요. 카운팅이 잘 돼서 수익도 챙기고 상가까지 보유하게 되는 그런 매매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쨌든 오늘 12%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상가로 보유를 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길가죠. 그래서 PI는 내일 한번 흐름을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I도 오늘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져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거의 마쳤는데요. 보유 종목은 우리가 지금 신풍제약 우 아침에 우리가 신풍제약 우를 계속 봤지 않습니까? 풀어졌다 다시 들어갔는데 신풍제약 우 그리고 신풍제약도 또 가져갑니다. 두 종목을 또 신풍제약도 또 가져가고 둘 다 모습은 뭐 나쁘진 않네요. 신풍제약도 가져가고 그리고 방금 말한
PI도 또 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오브젠도 상가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매매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무쪼록 마인드 잘 갖추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트레이더야말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 절반은 지고 들어갑니다. 다칠 때는 다치더라도 초장에는 오전장에는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드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